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1898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이제 1900선이 목전에 와 있죠. 지금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8, 9월에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웠지만서도요, 시장은 항상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 뒤에는 또 상승을 하는 또 기쁨을 주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주식에 대한 공부와 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다음에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수비책 8강인데요.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강 주식 투자 성공 전략, 뭐 이렇게 이제 제목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지난 강의, 그러니까 7강까지는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고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강의를 이어왔고요. 오늘 강의는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서 매매를 하느냐, 이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어느 한 종목을 혹은 한두 종목에서 투자를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긴 시간, 뭐 혹은 1년, 혹은 뭐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긴 시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할 때에는 이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느냐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할 때 전략과 뭐 전술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술은 바뀔 수 있지만은 전략이 틀리면은 그 전쟁은 실패한다. 뭐 이런 그 전쟁의 이런 논리도 있는데요.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성공 투자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식은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한다. 저는 그런 소리를 감히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라든지 지금까지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다. 그럴 경우에 제가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물론 모든 종목들,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간의 결과를 보면은 제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이런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66.8%, 67%,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종목을 투자했을 때 다들 성공할 것이라고 투자를 하지만은 저조차도 한 3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손해를 보고 나오다라는 이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분산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0% 확신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가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아무리 좋고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상승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에 차화정 주식이 올랐지만 그 외에 우량주임에서도 안 올랐던 종목들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다 채워놨다. 뭐 한두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러면은 이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수가 저점 900에서 2200까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수익을 못 내다가, 혹은 그간에 뭐 내 수익률은 거꾸로 가다가 시장 빠지니까 또 같이 맞더라.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리 좋고 저평가된 주식이라도 상승하는데 뭐 혹은 뭐 2, 3년 이상 혹은 더 이상 길게 걸릴 수도 있다. 종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식은 항상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란 것이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면서 좋은 주식이 나쁜, 뭐 이렇게 부실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했던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이었고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이었지만 경영을 잘못해서 부실화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반대로는 부실화됐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이런 그 주식은 항상 이 변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점 때문에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금 운용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또 내가 내 자금을 주식 투자에 하고 있지만은 가까운 장래 혹은 뭐 먼 미래에든 자금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집을 산다거나 혹은 뭐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목돈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한두 종목에 한두 종목의 비중을 100% 혹은 50%씩 실어놨는데 그 종목들이 이 시점에서 빠져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돈은 필요하고 자금은 빼자고 하니까 손실은 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뺏을 수 있는 이 유동성에 좀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유들로 해서 이것보다도 뭐 또 더 많은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이런 이유들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저도 이 주식을 뭐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한두 종목에 제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 100% 확신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저도 살면서 자금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수익을 보고 있거나 또 비중이 작다 하면은 그런 자금들은 이 50%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뭐 사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좋은 주식이라도 모두가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요. SK텔레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SK텔레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평가 가치주의며 우량주의며 배당을 많이 주는 상당히 좋은 유망한 주식이죠. 거기에다가 통신업종의 대표주자이고 선도주자이고, 그리고 이 통신업종도 무선 쪽이 발달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LTE가 나오고 통신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우리의 주변기기가 상당히 복잡 다양화되면서 이렇게 통신 비용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통신을 우리가 지금 뭐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두 이 PC에서, 과거에서 PC에 하던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장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통신사들의 통신망 때문이다. 그러면은 SK텔레콤 분명 가치주의면서 성장주의면서 주가가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2008년도, 2007년도 때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량주의고 배당주의고 모든 부분들이 좋다. 그래서 내 100% 이거 상승할 걸 확신한다. 그래서 이 주식에 뭐 50% 혹은 내 자산의 100%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은 2007년도 때 27만 원 고점이었고요. 2008년도 때 뭐 18만 원 정도 했겠네요. 그죠? 18만 원 정도, 17만 원. 이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16만 원대 있습니다. 주식이 빠져서 16만 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더라도 SK텔레콤이 고가가 18만 원, 19만 원 정도, 2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8년도, 7년도 때 투자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좋은 주식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식이 모두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또 예를 하나 더 보죠.
통신업종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신주들은 원래 배당 많이 주고 시세 안 난다. 또 하나 보죠. 요건 이제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하면은 국내 민간 도시가스 업체 중에 1위 업체이고요. 매년 10%대의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는, 그리고 부채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현금이 많은 우량 기업입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제가 대형 성장주의 예를 드렸죠. 그래서 대형 성장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형 성장주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사업구조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도시가스 업체들은 지역별로 과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천리 같은 경우는 경기, 인천 이쪽에서의 지역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조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태양 에너지 쪽, 자원 개발 이런 쪽을 하면서 추가 수익 성장성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2007년도 때 20만 원,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에 서브프라임 때 여기 보면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가 10만 원대를 서브프라임 때에 기록을 했었고요. 10만 원 선을 잠깐 이탈했던 때가 이 서브프라임, 우리 지수가 900대입니다. 900이 위치할 때고요. 그간에 12만 원 정도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2년 동안 이 좋은 주식도 이렇게 가더라. 자, 이 좋은 종목에 이 종목은 100% 될 거야. 너무 좋아.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내 자산의 50% 혹은 100%를 매수를 했다. 혹은 SK텔레콤 50%, 삼천리 50%를 편입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 3년 동안에 지수가 더블 이상, 100% 이상 상승하는 그 상승장에서의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부실주다 혹은 우량주가 아니라서 수익이 안 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주를 편입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서 그 중에 이제 성공주들이 나오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한두 종목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세네 종목 혹은 대여섯 종목에서 주식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좋은 주식들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리스크 부분이죠. 잘못하면은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요. 자,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이 2007년도까지는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전선 부분에서도 절대적인 강자, LS전선과 함께 절대적인 강자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 대한전선은 그 M&A 쪽에서 이제 잘못하고 경영을 좀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주가가 지금은 3,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그러니까 2007년도만 하더라도 7만 원, 그리고 이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로 평가받던 좋은 주식으로 평가했던 대한전선이 불과 3년 새에 90%가 아니죠. 이게 몇 프로 빠진 거죠? 한 95%. 내 투자 원금이 100만 원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5만 원만 남아있는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란 것이 그 우량주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기업이 우량하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우량주에서 이렇게 불량주라고 할까요? 불량주보다는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이 기업의 환경이 변할 때 제대로 대처 못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변하고 주식시장은 항상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의 가치를 표시하는 주식도 주가도 항상 변하고 있다. 하나 더 보죠. 자,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미 투자자가를 울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 지금 2007년도에 27만 원 하던 주가가요. 지금 5,000원대. 이제 조금 올라와서 한 7,000원, 8,000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주이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주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경기가 해운 업황이 좋아지면 수익이 많이 났다가 또 해운 업황이 안 좋아 불황이 오게 되면 또 수익 적자가 났다가 이러는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해운, 또 한진해운, STX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재무구조상 또 이 불황기에서 대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주식이 이렇게 망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한전선이라든지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을 호황의 끝자락 혹은 아주 고평가 논란이 있을 정도의 호황기에서 주가를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은 내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로 보니까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데 그 전에 호황일 때에는 이 주식들이 나쁜 주식이었고 시장에서 부실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우량주로 평가를 받았었고요. 앞으로도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보고가 나올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과거 미래에 있을 일을 또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측이 맞았을 경우 이제 수익이 나는데 미래란 부분들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 100%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감히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주식들을 걸렸을 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주식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내 종목에서는 깨지지만은 전체 포트폴리오, 전체 내 투자 자산에서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이고 매매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연평균 한 20%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왜 20%냐? 네. 높으면 좋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매년 꾸준히 쌓아나간다.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10%씩 수익을 내는 거랑 20%씩 수익 내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씩 낼 때에는 한 10배, 그러니까 내 투자 자금이 10억이 되는 때가 한 2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20%씩 내면 10년 정도로 짧아지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연평균 20% 정도로 목표를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낮게, 그러니까 10% 정도로 나는 수익에 만족한다, 연평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주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직접 매매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주식을 10% 정도의 연평균 10%의 목표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 투자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덜어내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0% 정도는 지수에서도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대 수익률이 나는 한 10% 정도다. 그러면은 주식을 직접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입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는 목표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로 했을 때, 많은 이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골라야 되는 번거로움,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기쁨과 두려움을 맛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100, 2200이 있다가 한 1700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가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 당시에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간접 투자, 인덱스 펀드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경감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10% 정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직접 투자하는 투자가들은 연평균 한 20% 정도는 목표로
삼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은 한 3종목에서 10종목 정도의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은 이 투자 자산들을 관리를 하고 또 규모별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아무리 작다고 해서 뭐 한두 종목 가지고는 이 종목당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 자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종목 이상 넘어가면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느 한 종목에서의 큰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0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매매를 한다, 나는 그렇게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종목별로 한 5%씩 비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씩 편입을 했다고 할 때 5%에서 수익이 5%짜리가 더블이 났다.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의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종목은 3종목에서 한 10종목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성 종목은요, 성장주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주란 것은 어떤 것인가는 저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평균 한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시세가 나기 전에 미리 선침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이 성장주 위주로 하는 이유 자체는 이겁니다. 이 연평균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만약에 이 대형주,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아까 예를 들었던 SK텔레콤이라든지 삼천리, 그 외에 뭐 많은 종목들, 한국전력, 또 가스공사, 다 우량주이고 좋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낮거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혹은 너무 주식이 너무 커서, 시가총이 너무 커서 좀 오르기가 아주 대형 성장주인 종목들은 연평균 20%까지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평균 20%라고 했는데요. 이게 주식이 매년 20% 올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해본 바로는 어느 한 해에는 50% 혹은 100% 수익이 날 때도 있고요. 어느 한 해에는 플러스 마감, 그러니까 소폭 3% 이런 수익이 나더라도 이 올해는 잘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20% 정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게 연평균 20%를 올리기 위해서 성장주 위주로 편입을 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이제 증시의 격언인데요. 손 안의 새 한 마리는 숲속의 열보다 낫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잡은 새죠. 그런데 숲속의 10마리는 내가 잡은 새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고 해서 내 계좌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한 종목, 그리고 몇 종목 이렇게 내 손에 편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수익이 났을 때가 훨씬 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이 우량주, 그리고 인기주다 해서 그런 종목들을 따라다니다가는 한 종목, 좋은 종목 한 종목도 미처 놓쳐버리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증시 경험은 좀 새겨둘만 하다. 우리가 매매하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을 또 보겠는데요.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3종목에서 10종목 이내,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매매를 할 때에는요, 잘 아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어느 주식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또 혹은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할 때, 제가 오래전부터 혹은 보는 이 관찰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주식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즉, 이 어느 종목, 관심 있는 종목을, 시세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서
이 시점이다 했을 때 투자하고, 그리고 이 시점이다 할 때 팔고 나올 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주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지속적인 관찰을 꾸준히 해줘야만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매매할 때에는 잘 아는 종목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전에도 관찰하고요, 사고 나서도 관찰하고 계속 변화의 과정들을 추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업종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IT에서 한 종목, 자동차에서 한 종목, 화학에서 한 종목, 또 금융에서 한 종목, 또 화학에서 한 종목, 통신에서 한 종목, 배당주에서 한 종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시나리오가 탄탄한 종목들, 판단이 든다, 그런 종목들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업종을 다양하게 구성해도 종목에 따라 성과가 당연히 틀립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 성과가 틀린데요. 그래서 업종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더 성과가 틀리겠죠. 그래서 업종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 격언도 좀 우리가 좀 매매할 때 상당히 저는 어떻게 보면 가슴에 묻고 이 가슴에 새기고 투자하는 격언인데요. 꽃을 버리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분명 잘 되는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 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종목 쪽에서는 수익이, 잘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있으면 보통 잘 되는 종목은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안 되는 종목은 손실이 나거나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추가로 더 사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은 상당히 안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르고, 오르는 주식,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판단했는데 그 주식이 오르더라, 그런 주식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올라가는 주식을 과감히 정리하고 올라가는 주식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꽃을 버리고 잡초에 물 주는 이런 투자 전략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이제 사례를 좀 볼 텐데요. 같은 업종에서도 종목에 따라 틀리다, 이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삼성전자는 2009년, 2010년, 2011년 차화정 시장에서는 IT 종목들은 소외가 됐던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주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그래도 IT가 소외를 당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2007년도 때 60만 원, 7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과거에 이제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을 때는 100만 원까지도 한번 찍었었죠. 그리고 지금 9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IT 업종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같은 업종의 LG전자를 보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한 3년 투자하니까 그래도 한 20, 30%의 수익은 보여줬는데, LG전자, 같은 전기전자 업종이고 삼성전자가 1위 업체라고 하면 LG전자는 2위권 업체이죠. 이 2위권 업체를 투자했을 때는 결과가 2008년도, 2007년도 때 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한 주가가 지금은 7, 8만 원 정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더라. 같은 업종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같은 대형주이고 같은 업종이고 1등주, 2등주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은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같은 업종이라도 종목마다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장기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요. 두 번째 사례를 보죠. 자, 두 번째 사례 보면은 IT인데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비교가 되느냐. 왜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경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업종에서도 그런 결과가 발생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 중에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하면은 국내 대표의 건설업체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 부분에서는 내노라는 경쟁성이 있는 업체죠. 현대건설 주가가 2007년도, 2008년도 하면서 뭐 10만 원대, 9만 원, 10만 원, 9만 원 정도대를 미치를 했었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 지수가 1000일 때, 지수가 1000일 때 한 5만 원, 6만 원대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현대건설이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7만 원 간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건설을 투자했을 때, 이 서브프라임 이후에 투자를 했을 때 5만 원, 6만 원에 투자를 했다 그래도 한 지금은 뭐 한 20, 30% 정도의 수익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 건설업종 중에 대표주인 현대건설을 투자했을 때와 자, 이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해외 쪽에서도 강점 있는 건설사이고 이 플랜트 업체죠. 그리고 특히 이 해외 쪽 중동 쪽 모멘텀에 상당히 강한 건설 플랜트 업체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어떻게 됐느냐? 현대건설 그 업종 대표주가 6만 원과 9만 원 박스권을 3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그럴 때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26,800원 저점이었고요. 뭐 5만 원 정도 때 지수가 2009년도 때 1,200 정도 할 때 5만 원 정도의 주가에서 지금도 한 3, 4만 원. 그리고 최고가는 2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같은 업종입니다. 건설 업종이고 해외 건설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플랜트 사업을 하고 유망한 뭐 건설 해외 쪽에서의 상당히 경쟁력 있는 건설사인데요. 같은 업종이라도 이 성과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냐면 업종을 다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는 종목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성장이 더 커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은 종목 업종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세 종목에서 한 10종목 이내 투자 자금에 따라 뭐 이렇게 조절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20%. 업종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각 종목들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투자 전략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뭐 이 1년에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 뭐 작업들인데요. 처음에 이제 급성장주를 매년 20, 3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급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직접 투자가들, 주식 투자가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이 모든 노력이란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뭐 재무제표 또 당연히 재무제표들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성공 전략 이런 부분들을 정보들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망한 주식 같은 경우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한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사기 전과 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주목을 했더니 그런 종목들은 성과가 좋더라. 매매를 했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들을 유망한 주식을 내가 발굴을 했다. 그러면은 덜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또 그 분석이 주가가 맞는가, 주가의 동향들을 추적 관찰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할 때요,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는 내가 어느 종목을 발굴했는데 그 종목을 못 샀는데 그것이 급등하더라. 뭐 최근에 바이오주들 뭐 그랬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주들 그렇죠. 안철수를 비롯해서 뭐 혹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투자 못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식들을 사서 수익을 못 냈다 뿐이지 그런 종목들을 편입을 안 했다고 해서 내 계좌가 손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오히려 자신이 없어서 내가 분석을 했는데 이 종목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데 경험이 없어. 그래서 투자를 못했는데 이것들이 자꾸 투자를 했을 때보다 했다고 치면 했는데 올라가더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맞더라 하면은 오히려 나에게도 이제 주식 투자에 눈이 뜨이고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기 업종에 인기 종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뭐 테마다 혹은 그 시장의 주도주다 혹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안철수 연구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엔터주들, S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저 주식을 매매를 못해서 안 달라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그런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들은 오래가는 경우가 없더라. 결국 주식 투자를 해서는 이렇게 그런 주식들을 먼저 발굴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안철수, SM, 메디포스트 뭐 이런 종목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내가 먼저 발굴해가지고 지금같이 인기를 얻을 때에는 서서히 매도 시점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인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것 하지 마라. 주식 시장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목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요. 시장을 맞춘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맞추는 경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주식 투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투자가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확률은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열에 한두 명은 나는 주식에서 수익 많이 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물 옵션 쪽 주식시장에서 지수의 단기적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선물 옵션 쪽을 투자를 한다 해서 성공을 했다는 분들은 100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시장을 단기적으로 지수를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낮다 아주. 불과 1%. 100번 하면 한 번. 그러면은 그런 확률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단기적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요.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제가 1강 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겁니다. 1강, 2강 할 때 벌써 그것이 한 2달 정도 지났군요. 어떻게 됐나 보죠. 안철수 연구소의 제가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한 2만 원 정도 때 잡았다고 그랬죠. 이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철수 연구소, 지금까지는
보안 시장에서의 안철수 연구소가 1위였습니다. 특히 개인용 PC 쪽에서도 1위 업체였죠. 안철수 연구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또 작년부터 과거 한 2, 3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PC로, 과거에 PC로 하던 작업들을 이제 다양한 루트로 인해서 주변 기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도 확대가 되면서 이 PC, 개인용 PC 시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보안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서 안철수 연구소가 크게 성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만 원대 접근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오늘 보니까 10만 원 같더라고요. 저는 제 목표가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지난 8월 달이죠. 8월 9월 달인가요? 안철수 씨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럴 때 같아요. 그럴 때 제 목표가에 5만 원을 와서 됐다. 나의 목표는 끝났다 해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니까 빠졌다가 다시 쭉 치고 나갔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은 이 10만 원의 시세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죠. 제가 어떤 종목에서 저는 최바닥에 산 적도 없고 주식을 최고점에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에서 실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즉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내가 최고의 시세에 팔지 못했다. 혹은 최저 시세에 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 못 팔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이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래 관찰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때 2009년 이 시점인데요. 연말 쪽 되겠네. 11월, 12월. 이때에 줄기세포 치료제인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성과가 괜찮더라.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저는 이 시세의 절반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17,000원, 18,000원, 2만 원 할 때 이 메디포스트를 매매를 하고 혹은 또 이 어려운 과정, 6개월 동안의 조정, 6개월 이상 조정 이런 과정들도 다 버티면서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왔을 때 이 주식은 다 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실패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3, 4배 혹은 5배씩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 안철수와 메디포스트의 결과를 보면은 주식 투자는 먼저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고의 시세를 안 내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요.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지금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OS,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이 인프라웨어가 7,000원, 7,000원일 때부터 이 스마트폰용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들어간다. 이 인프라웨어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가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이 소프트웨어 업종 최근에 안철수라든지 한국어컴퓨터, 인프라웨어 이런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는 먼저 내가 남들이 모를 때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시세를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투자 전략이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 종목은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뭐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5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는 좀 틀린 종목이죠. 이런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제 뭐 신기술 혹은 뭐 이런 테마 쪽에 접근했다고 그러면은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우량주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체, 제과업체이고 식료품 업체라고 볼 때 전혀 틀리지만은 기업이 성장을 하고 성장 전략이 확실하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공을 거두니까 이 주가도 장기간 보니까 한 4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량주, 대형주라고 해서 꼭 시세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LG 생활건강을 보여드리면서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고 그리고 성장 전략이 시장 성공을 할 때에는 이만큼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인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맞추기 어렵다.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지난 8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 위기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00을 깨지면은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추가적인 하락으로 간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했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뭐 시장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 증권사에서 나온 것들도 대부분 그런 전략이 많았습니다. 1700을 깨지면은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1700을 2번이나 이탈했죠. 이때 뭐 첫 번째 8월 달에는 뭐 그냥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9월 달, 10월 달 초에 2번이나 1600대를 기록했지만은 지금은 지수가 1900대가 있더라. 단기간 주식은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지수는. 그래서 좋은 종목 발굴에 힘을 써라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수를 잠깐 넣어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8강 강의 내용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강의 CG를 강의 내용을 잠깐 보시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이제 8강까지 해서 본 강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강의를 듣고 나서는 주식이란 것이,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이 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많은 연습과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듯이 제가 모든 종목들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최고 시세에 팔지 못해도 나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랜 기간 하실 텐데요. 그 기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 한두 종목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성공하는 그런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수비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